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킨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세월호 발언이 왜 막말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막말 여부를 떠나서 왜 이렇게 막말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워야 한다. 이순신 장군보다 더 낫다는 댓글이 있다. 왜?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겼으니까.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막말이 아니라고 당무국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힘을 얻은 듯 정미경 최고위원은 왜 세월호만 들어가면 다 막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 전남도청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 입에 올리셨습니다.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이 기사를 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베가 싼 배설물은 아베가 치워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언급했을 때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반일 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내년 총선의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네티즌의 댓글을 살펴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눈에 띄는 댓글을 발견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일부 언론에서 막말이라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막말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해주는 기사는 없었습니다. 세월호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막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쓴소리를 하면 뭐든지 막말입니까? 자, 최경철 의원께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이 반박을 하는 거죠. 사회적 공감 능력이나 일체감 부분에서 우리 정 의원님이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를 왜 소재거리로 삼았는데 왜 이것이 막말이냐고 얘기하는데 세월호는 300여 명의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더구나 어린 아이들도 상당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닷가 안에서.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정쟁의 소재로 그리고 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동원하는 것이 사실 맞느냐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일체감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구성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만 이것을 자신의 정쟁의 소재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의 구성원들은 동의하지 않을 텐데 이분은 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자꾸 막말이라고 반박을 듣고 솔직히 자유한국당도 막말을 많이 듣고 있죠. 이런 막말 때문에.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이 조금 한 계단을 내려와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선다면 이런 소재는 써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공감을 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조금 국민들과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다. 아직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국민들과 다가서는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기찬 대변인 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정미경 최고위원 발언 막말이 아닌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오늘 정미경 최고위원 반박하고 이런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세월호 관련된 것을 비유의 소재로 쓰는 것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호 문제와 관련돼서 아마 저희 한국당 내에서는 이것이 정치와 연관되게 된 계기가 2017년도 3월 13일 날 현 대통령께서 팽목항에 가셔서 방명록에 쓰셨죠. 여러 가지 문구를 쓰시다가 이제 고맙다라는 단어 때문에 그 당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고맙다는 말을 왜 썼느냐와 관련된 해명을 하실 때
어른으로서 뭐 미안하고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뭐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정치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고 물론 그 뒤에 박강원 그 당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해명을 뒤에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때부터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해서 흘러왔던 것인데 한국당의 세월호와 관련된 말을 하면 어쨌든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런 시각이 일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막말이라는 이 평이 이제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 예. 예를 들면 팩트가 틀렸다고 비판을 하든 아니면 그것이 세월호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비판을 하든 언론이고 상대 당이든 간에 이렇게 구체적인 비판을 하면 오히려 더 이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무조건 막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과연 뭐가 틀렸는지에 대한 이건 꼭 여기 이번 사태와 관련되지 않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이 있을 때 막말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 반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는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아마 좀 약간의 내부적인 다른 그 일반적인 시각과 다른 시각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비판이 필요하다. 정진남 교수. 구체적인 비판을 해줘야죠, 또. 뭐,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정미경 최고위 굉장히 억울하신 것 같아요. 억울해하는데, 억울하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 쓰는 얘기는. 말을 좀 참으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근데 왜 저러냐면, 아까 최경철 의원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공감 능력 얘기했는데, 지금 젊은 사람이 쓰는 용어 중에 공능제. 공감 능력 제로로 보여져요, 저는. 왜? 제가 좀 조언을 한번 드리면요. 자, 아까도 최경철 의원도 얘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얘기만 꺼내면요. 누군가는 지금도 가슴을 부여안고 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못 하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 소재로 세월호 참사를 끄집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여야를 막론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게 정미경 최고위원이 억울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니 인터넷 댓글 보니까 이런 좋은 얘기가 예. 있어서 소재로 한 건데 예. 자 댓글, 가짜뉴스 이런 걸 정치의 공간으로 무조건적으로 1차적으로 인용하는 것. 예.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저는 그 두 가지만 지켜줘도 막말 논쟁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막말의 그 기준, 심판은요 국민인 것입니다. 언론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뭐 언론의 반론보도 청구하고 그랬던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어떤 지금 반성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좀 의문을 갖게 하는 좀 예.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권혁기관장께서는 정미경 최고위원 반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철학이 빈곤함을 드러낸 명백한 막말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정미경 최고를 비롯한 한국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 세월호 참사를 진정성 있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던 한국당은 세월호 참사에 무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게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영만리 헝가리에서 발생한 사고도 정부와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던 것은 그 자체로서 도리이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였던 것이거든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 아팠다는 것은 정부와 국가가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아픔을 느꼈던 것이고 그것이 계속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한 막말도 문제지만 오늘 하는 해명은 더 막말이고 더 개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와 아이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최고 본인께서 세월호를 대통령에게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용을 쓰신 거거든요. 당신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놓고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썼다는 해명조차도 궤변이고 또다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슴에 큰 상처를 준 잘못된 언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 정 최고위원이 인용한 댓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세월호 한 척으로 이긴 문 대통령이 배 12척으로 이긴 이순신 장군보다 낫다. 그래서 마치 문 대통령을 좀 추켜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뉘앙스지만 이걸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세월호하고 12척을 비교를 갖다가 했고요. 예. 문 대통령하고 이순신 장군을 비교를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임진왜란과 대선을 갖다가 비교를 갖다 한 건데 이게 서로 매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러한 댓글을 인용한 것이 두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댓글과 내 생각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댓글이 있어서 그냥 소개했을 뿐이야라고 뒤로 빠진다는 건데 누가 봐도 자기 생각을 갖다가 남의 말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공감 능력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댓글이 사실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제 생각에는 보수 포함해서 10%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치 설득력이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그 이해 능력이 공감 능력과 더불어 떨어지는 분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자꾸 변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자꾸 뭐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궤변이 또 궤변을 낳고 해가지고 예.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미경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막말 대응 기조에 좀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순례 최고위원의 5.18 망언 논란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도 아직까지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에서 대응 기조를 바꾼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정기남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독 증세가 좀 심해진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인데 저는 오히려요. 이번에 김순례 최고위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 차원에서 징계를 내렸었고 자, 3개월이 돼서 이제 복권이 되는 문제잖아요. 최고위원으로 복귀하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무자들이 이게 그냥 법리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심지어는 황교안 대표가 좀 아쉬운 대목이 그런 거예요. 이게 법률과에 의존해서 법리적 판단할 사안이 아니었던 거죠.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무적 판단에 기초한 정치적 결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 지금 한국당에서 막말 파동이나 또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국민적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느냐. 자, 이게 유야무에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또 김순례 최고위원에게는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젊은 층을 비롯해서 국민 정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위기감 이런 것들이 황교안 대표에게 있었다면 저는 이번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경철 의원, 지금 김순례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3개월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래도 최고위원 다시 이제 복귀할 수 있다고 하죠? 네, 이제 복귀가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황 대표께서 결단의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줘야지 당이 일체감 있게 따라오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결정을 못하는 약간의 장애가 좀 있으신 것 같다.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정을 위해서는 한국당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황 대표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당원 교육이거든요. 당원 교육에 가서 한국당이 이러한 목표를 갖고 나갈 것이라고 계속 교육을 하면서 결국에는 당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가르치는 것하고 배우는 것하고 결국 일치가 안 되니까 당이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을 못 한다는 것인데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황 대표께서 얼마 전에 뭐 수영대회 가셔서 뭐 졸고 있는 사진이 목격되거나 그러면서 또 그 황 대표께서는 당원 교육 하시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졸고 있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당이 여러 가지로 목표와 따라가는 추동력이 별로 맞지가 않다. 대표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 목표와 한 가지 추동력이 제대로 승화작용을 일으켜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내야지 지금 여러 가지로 따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황 대표께서 좀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 그런 상황이지만 민경욱 대변인은 더 강하게 나가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나가겠다는 걸까요? 뭐 강하게 나가겠다는 게 뭐 심한 표현을 쓰겠다 이런 건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니겠고 어찌됐든 일부 반응이 그 야당의 어떤 언론을 좀 표현의 자유 내지 견제 기능을 좀 약화시킨다는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에 굴하지 않고 할 말은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아까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셨지만 같은 취재 말들 표현을 굳이 우호적이지 않은 표현을 쓸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좀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의 조사, 여의도 연구소인가요? 여론조사 결과 했는데 2030층의 비호감도가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저도 보진 않았지만 예.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 자체 조사 결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호감과 또 지지는 약간 달라요. 예. 예를 들면 비호감은 사실 절대적인 부분의 어떤 마음의 평가 기준이고요. 지지는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입장은 한국당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특히나 저희가 당대표 체제 하에서는 지금 청년 여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그런 어필이 지금 청년들 마음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좀 청년층 상대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조사가 나왔으니까 좀 대책을 세울 법한데요. 어떤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제 대책을 세워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더 접촉면을 늘리고 있고 이제 희망 속으로라는 이제 민생 투쟁 대장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구 어제 갔다 왔고요. 지금 저희가 평가하기로다가는 진보 보수 정치적 지형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성향에 따른 지형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연역적인 형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지형도 하나의 원인이라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19대, 20대 선거를 거치면서 지금 수도권이 122석인데 수도권에서 한국당이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예. 수도권에서 약진을 하려면 청년 여성을 공략이라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마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여의도 연구소 이번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 것 분석한다면 어떤 시각에서 보시겠습니까? 사실 황교안 대표 체제를 바뀌었지만 달라진 건 없고 계속해서 똑같은 기조로 이제 비판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낀 것 같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비판이나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 국회에서 또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제 김순례 최고위원직 복귀와 관련해서 조금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원래 이분이 5.18 망언으로 4월 달에 당원권 정지 3개월 받아서 18일 날 이제 이게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맹우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다음에 당헌 당규상 당원권 정지가 예.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예. 본인들이 판단을 했고 특히 모든 법조인들의 해석이었다 우리들의 해석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실을 당대표에게 보고했고 그리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대표가 묵살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예. 얘기를 지금 했는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명확한 의견 표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법조인들이 그런 해석이었다는 것이 지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 이분이 당원권 정지 자체는 나중에 받았지만은 최고위원 당선될 때 사실은 이거 자체가 문제가 돼서 원래는 거기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문제 아니었었습니까? 그럼 지금 그거는 어디로 사라지고 이미 최고위원이 된 사람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가 끝난다면은 그만두게 하는 조항이 없으니까 이분은 무조건적으로 복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논리가 서는 예. 거라서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그게 이제 당내 일부 복직 불가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묵살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당내 당무 당직 관련된 분들이 아마 검토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규정이 미비돼 있다라는 보고를 올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바로 결단한 게 아니고 이 법률가들한테 해석을 의뢰했더니 지금 이제 복직을 막을 수 있게 해석하는 건 안 된다라는 해석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고위원 피선거권과 관련돼서 보면 후보 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때 이전에 그 기준일 이전에 당원권 정지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이제 출마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출마해서 당선된 이후에 만약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왔을 때
후보위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당권 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그런 거 관련된 규정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법리를 거쳐서 아마 해석을 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이거를 복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일단 법률가들의 해석에 따라서 한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때 뭐가 문제였었냐면 제가 자꾸 이걸 물어보냐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 보게 되면 처음에 그런 막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 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었고 그분들이 그때 그 선거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빨리 징계를 내려가지고 아예 그 피선거권이나 이런 것들에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견도 사실 원래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황교안 대표가 그것을 이제 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그 선거, 그러니까 후보자를 등록하는 그 기간이 되어서 후보자를 등록이 이제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그 뭐 당원 당규에 보게 되면 이미 후보를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판단을 중지하고 이걸 선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그 말이 그대로 이제 맞아 떨어진 결과가 되어서 이제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세월호 막말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뭐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또 본심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이요. 지금 그 당시 최고위원 입후보 요 과정 때는 비대위 체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였고 황교안 당대표 또한 그때는 이제 후보자로 등록될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 점은 집행부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는데 착각입니다. 이 후보자 등록과 관련돼서는 이 김순례 최고위원이 빨리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마치 지도부가 방치하거나 또는 조장하거나 이런 건 없었다. 이 점은 분명히 밝힙니다. 예. 아무튼 막말을 해도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 이런 것을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죠.